자, 17장은 여러분 스트림 요소 처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제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 스트림 하게 되면은 이런 흐름을 이야기하죠. 흐름.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흘러가는 대상이 이제 뭐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대상이 객체입니다. 객체. 그래서 객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흘러간다. 그럼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런 객체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쪽에서 처리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 받아서 이제 처리하고 또 이거 처리 끝나면 그 다음 거 받아서 또 처리하고 그 다음 거 받아서 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서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리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컬렉션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인덱스를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리스트 컬렉션의 특징이 뭐예요? 인덱스로 객체를 관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덱스를 이제 여러분이 이용해서 반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포문을 작성을 하고 여러분 리스트에 get 이렇게 주고 이제 인덱스를 주게 되면은 해당 인덱스의 객체를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럼 이 포문은 그러면 이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아닙니까? 맞죠? 어차피 해당 인덱스의 요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처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게 리스트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객체가 이제 이렇게 인덱스로 이렇게 뭐 0 인덱스, 뭐 1 인덱스, 뭐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어떤 객체가 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리스트 바깥쪽에서 여러분이 처리를 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0 인덱스 세모 갖고 와서 처리하고 별표 가져와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가져와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처리하는 코드 자체가 여러분이 요 리스트 바깥쪽에서 지금 처리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우리 이것도 이미 배웠죠. 이 셋이라는 컬렉션은 인덱스로 여러분 객체를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객체 하나하나를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특정 객체를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향상된 포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얻어서 먼저 가져올 게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으면은 가져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반복을 한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이 셋이라고 하는 지금 이 컬렉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세모가 저장되어 있고 별이 저장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next 가져와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참조를 이제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이제 처리는 바깥쪽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 가지고 와서 처리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컬렉션 안에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컬렉션 바깥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반복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처리하는 거를 나중에 뒤에서 이제 보면 외부 반복자라 그래요. 외부. 외부가 왜 들어가냐면 이 컬렉션 바깥쪽에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서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외부 반복자라고 그래요. 외부 반복자.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스트림 요소 처리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이 리스트를 통해서 즉 이 리스트 있죠. 이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얻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림 이게 이제 리스트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 이런 스트림을 얻어내어서 자, 이 스트림에 포이치라고 주고 여기에 람다식을 줘요. 그럼 람다식을 우리가 왜 사용하나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뭐죠? 데이터 처리부의 처리 방법을 람다식으로 제공하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이 리스트 자체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리스트 자체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리스트 안에 여러분 이런 스트림을 생성을 시켜서 요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흘러가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람다식은 뭐냐면 바로 요때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흘러나오는 이 객체를 이 람다식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리스트의 외부에서 반복을 하는 이거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이 전체 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스트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데이터 부분.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흘러가 있게끔 해주는 거죠. 요거는 강제적으로 갖고 와. 다음 거 갖고 와. 이런 식이죠. 그죠? I번째 갖고 와. 다음 거 갖고 와.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저절로 요소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흘러나오는 꼴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스트림 자체가. 그래서 외부에서 이거를 람다식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가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오는 이제 이거를 이제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리스트로부터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제 이 하나씩 하나씩 흘러오는 이거를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처리 방법은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대신에 람다식을 제공을 해서 이 처리를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처리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부 반복자, 스트림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 반복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부와 외부 아직 여러분이 정확한 개념을 이제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